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 사랑방입니다. 선생님이 암행어사 박문수에 대해서 들려줄게요. 암행어사 박문수는 조선 후기 문신이에요. 호는 기은, 시호는 충언이랍니다. 1723년 경종 3년 증광 문과에 급제해 역사서에 초고를 쓰는 관리가 되었어요. 1724년 병조 정랑에 올랐다가 노론이 권력을 잡자 자리에서 물러났죠. 1727년 영조가 탕평책을 실시하며 노론 강경파를 몰아내고 소론을 나랏일에 참여시키자 사서일을 맡았으며 영남 암행어사로 나가 부정관리들을 혼내주었어요. 이듬해 이인자의 난 때는 종사관으로 나가서 공을 세워 경상도 관찰사로 뽑혔고 그 뒤 병조판서 등을 지냈죠. 1741년 함경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 관리로 파견되어 경상도에 곡식 1만 섬을 실어다가 굶주린 백성을 보살펴 송독비가 세워졌어요. 호조판서 우참찬을 지냈으며 암행어사 때의 일화가 많이 전해지고 있죠. 지은 책으로는 탁지정례, 국혼정례가 있고 글씨를 쓴 오명 향토적 송공비가 남아있대요. 묘는 충청남도 천안시 북면 은지리 은적산에 있다고 합니다. 자, 조금 더 암행어사에 대해서 들려줄게요. 지금 보이는 모습은 암행어사 박문수의 추상화예요. 임금을 대신했던 암행어사죠. 조선시대에는 암행어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왕의 명령을 받아 몰래 지방의 관리들을 감시하며 그들이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벌을 주기도 했던 관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암행어사는 희망을 주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향전에서도 춘향을 괴롭히던 변사또를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구해주는 대목이 나오죠. 이처럼 암행어사는 지방 관리들의 탐욕과 비리에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암행어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박문수는 암행어사의 대표로 알려져 있고요. 자, 그렇다면 박문수는 어떻게 유명한 암행어사가 될 수 있었는지 우리 함께 들어봐요. 박문수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들려오는데 2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아주 많다고 해요. 박문수가 덕유산을 헤매다 전라북도 무주의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예요. 밤이 늦어 다른 집들은 다 불이 꺼졌는데 한 집에만 불이 켜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잠을 청하려고 다가가서 그 집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한 젊은이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고 그의 아버지로 보이는 노인은 그 젊은이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문수는 깜짝 놀라 들어가서 그들을 말리고 사연을 물어보았죠. 알고 보니 자신들은 구씨인데 그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천씨가 젊은이의 아내에게 반하여 구씨에게 누명을 씌우고 구씨의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도 지키지 못한 젊은이가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박문수는 그들을 돕기로 하고 마을에서 힘 좋고 재주도 잘 넘는 광대 4명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들을 하늘의 장군으로 변장을 시켜놓고 자신도 변장을 하죠. 마침내 다음 날 천씨 부자가 구씨의 아내를 빼앗으러 왔고 구경꾼들 틈에 있던 박문수가 황룡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나 큰 북을 울리며 다른 4명의 장군을 불렀어요. 그러자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장군으로 변장했던 광대들도 뛰쳐나왔죠. 그러자 박문수는 나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온 하늘의 장군이다. 무주의 천씨 부자가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른다고 하여 그를 잡아가고자 왔다.
신장들은 저자를 끌고 오너라! 하고 소리쳤대요. 박문수의 말을 들은 4명의 광대들은 천시부자를 마을 밖에 있는 산자락까지 끌고 갔어요. 박문수는 그 자리에서 천시부자가 저지른 죄들을 모두 밝혀낸 다음 광대들을 시켜 그들을 처형했죠. 그리고 광대들에게 살해를 한 뒤 그것을 떠났어요. 그 뒤로 그 마을을 구씨와 천씨가 살았던 곳이라는 의미에서 구천동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도 무주군에 가면 구천동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암행어사가 된 적 없는 박문수.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암행어사로서 수많은 이야기를 남긴 박문수는 사실 암행어사가 되었던 적이 없었어요. 영조 때 공식적인 어사로 임명되어 영남에 파견된 적이 한 번 있었을 뿐이죠. 다만 이때의 나라의 곡식을 백성들을 위해 베풀었고 탐관 오리들을 벌하였으며 능력은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들을 찾아 관리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행동이 백성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주어 암행어사 박문수에 대한 일화들이 생겨난 거예요. 암행어사가 된 적은 없지만 박문수는 33살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어요. 이인자가 난을 일으킬 때는 전투에 나가 공을 세워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고 공신으로 인정받았고 그 후에도 대사성, 대사관, 도승지를 지냈고 호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지내기도 했어요. 붕당 싸움으로 인해 좌천되기도 했지만 다시 함경도 관찰사, 어영대장, 경기도 관찰사, 예조판서 등 다양한 관직을 거쳤죠. 특히 균역법을 만드는 데에도 공을 세워 군포에 대한 부담을 줄였고 화폐개혁도 주장하는 등 각종 경제와 사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안했죠. 비록 진짜 암행어사로 활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그의 행동들이 백성들에게 암행어사가 된 박문수를 그려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다고 해요. 암행어사 박문수, 박문수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편 실려 있는데 여러분들도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네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선생님이 계속해서 재미난 이야기, 위인 인물 이야기 들려줄게요. 전북에 있는 무주군, 무주 구천동, 여러분들 구천동에 관한 지명에 관한 이야기 한번 잘 생각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